안녕하세요. 나무기술의 장현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 전망 및 전략인데요. 먼저 발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최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와 나무기술의 클라우드 오퍼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동향인데요.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에서 2022년 국내 클라우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자체 구축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2019년도에 9.4% 정도 됐었는데 2021년도에 17.2%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던 고객 중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경험한 후에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쉽게 이용을 하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실제 월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2023년에 클라우드 차세대 전략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실제 아시아 기업들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략을 보게 되면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여전히 실제 인기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이제 전략을 많이 변경을 했는데 실제 전략을 변경한 사용자 중 39%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국내에는 대부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용 비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실제 이제 아시아 기업에서는 아직도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점차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84%가 내년도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 비용 자체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직 규모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CNCF의 2022년 설문 자료인데요. 100명 이하의 조직에서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만 이용한 비율이 한 36% 정도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에 대한 조직 규모에서는 63% 이상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즉 조직 규모가 점차적으로 커질수록 이 다양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다양한 클라우드의 조합을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 관리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글로벌 6천억 원 규모에서 2024년도에는 한 1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 세계 조직의 한 75% 이상이 운영 환경에서 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핵심 어플리케이션도 15%가 컨테이너로 실행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사용 현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직 내 대부분의 모든 프로덕션 운영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 세그먼트에 사용되고 있는 비중이 한 44% 정도 되고요. 조직 내 일부 프로덕션 운영 프로그램이나 비즈니스 세그먼트에 사용하는 비중이 35%, 그리고 파일럿 쪽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한 9%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앞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전히 컨테이너에 대한 배포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컨테이너를 사용하기나 배포 시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교육 부족이나 보안을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직 프로덕션에 컨테이너를 배포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 한 44%가 이 교육 부족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유연성이라든가 민첩성, 이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그런 은행이나 카드, 증권, 금융권 중심으로 실제 쿠버네티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나무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 파스 플랫폼의 칵테일 클라우드가 사실 2019년도부터 금융권
고객들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금융권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운영 효율성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나 데브옵스,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 트렌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과 이 자동화 기술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기업에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향상된 사용자 경험이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확장성 증가나 생산성 향상의 이점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전히 인기 있는 전략이고 하이브리드 형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클라우드 이점을 가장 잘 활용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 특정 클라우드에 휘둘리거나 낙인되지 않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로 오가며 우리 조직에 딱 맞는 클라우드를 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컨테이너화하는 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가장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클라우드 가는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러 간다라는 부분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하는데 노력같이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얘기할 때 6R 전략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타이어는 어떻게 보면 폐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하고 5개의 R 전략을 가지고 좀 하는 도표인데요. 실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노력이 좀 많아지는, 실제 전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의 전환 가치가 높다, 밸류가 높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요. 리호스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전환할 때 가장 많이 취하는 전략이 리호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죠. 온프레미스나 레거시 환경을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게 이제 리호스트가 될 것 같고요. 리퍼체이스는 실제 이제 사스로 재구매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표시되어져 있는 리플랫폼이나 리팩토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기존 환경을 그대로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 파스 플랫폼, 컨테이너화해서 전환하는 형태가 리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팩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키텍처를 좀 재설계해서 실제 MSA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코드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는 형태, 실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전환하는 형태가 리팩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랫폼이나 리팩토 방식이 전환에 대한 난이도는 높지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밸류는 높아진다라는 측면. 이 밸류라는 것은 유연성이라든가 민첩성, 확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구현 전략 부분은 어떻게 보면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되는데요. 대부분 전략 구상, 구축, 적응, 확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전략 구상 단계에서는 스마트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분석, 실제 조직의 현재 상태와 미래 목표를 정의하고 클라우드 준비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방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호스트 방식으로 갈지, 리플랫폼이나 리팩토 방식으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얘기할 때 의미 있는 게 리플랫폼이나 리팩토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클라우드는 퍼블릭으로 갈지, 프라이빗으로 갈지, 하이브리드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택이 좀 필요하고, 클라우드 이전 시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도입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이 로드맵에 맞춰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구축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축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제공하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이런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환경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적응 단계에서는 실제 클라우드 운영 관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클라우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비즈니스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확산 단계인데, 확산 단계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존의 이제 일부 업무를 실제 뭐랄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업무들이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산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에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이 리소스 조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을 시키고 지속적인 정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에 대한 구현 단계 절차를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는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플랫폼이 필요로 한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기능과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는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실제 운영되는 환경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라는 것은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뭐 수십 개, 수백 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상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영되는 컨테이너들을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실제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쿠버네티스가 사실상의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표준이 된 거죠.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사실은 2017년도에 쿠버네티스 기반의 파스 플랫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관리하는 플랫폼이고, 그 위에 실제 쿠버네티스 그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영역까지 통합된 플랫폼이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실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환경입니다. 즉 저희는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AWS나 애저나 GK나 관계없고, 실제 온프레미스나 베어메탈의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고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구성되는 환경을 저희가 관리하는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클러스터 관리나 멀티 테넌시 보안, 통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별도의 오크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크스페이스라는 거는 실제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일 사용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다중 사용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별로 별도의 저희는 이 오크스페이스라는 작업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 작업 공간에 실제 사용할 가능한 리소스를 할당을 해주고요. 이 할당된 자원 내에서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고 이 데브옵스 환경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 차별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측면하고 개발 운영 업무 자동화 가시화 측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환경은 단일 클러스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중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라는 의미는 실제 용도별로 하게 되면 개발, 운영, 검증, DR 이런 형태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에서 저희는 다중을 지원하고 있고요. 다형이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를 얘기하는데, 쿠버네티스 기반의 다양한 배포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시프트가 있고요. 또 이제 카스 부분은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서비스형 클러스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저의 애저의 AKS나 AWS EKS, 구글의 GK 같은 이런 실제 서비스형 클러스터가 있고요. 이러한 클러스터도 저희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아래 이제 두 번째 이제 독립 작업 공간, 저희가 이제 멀티 테넌시 기능을 제공하는데, 멀티 테넌시를 할 때 이제 별도의 오크스페이스 공간을 할당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격리된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배포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합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개발 운영 업무 자동화 가시화 측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CI/CD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보면 실제 데브옵스 이 컨테이너나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은 CI/CD 환경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드나 지속적인 빌드나 배포를 자동화 시켜줘야 되는 건데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에서는 자체 기술로 이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실제 저희는 이미지 빌드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고요. 실제 이 빌드된 이미지 가지고 쿠버네티스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기 위한 오크로드를 만들어주고요. 이 생성된 오크로드를 기반으로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저희는 배포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뭐 롤백이라든가 실제 버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CI/CD 툴, 외부 툴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 자체에 내장된 이런 파이프라인이나 이미지 빌드 기능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자동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가시화 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구성이라든가 상태, 자원, 실시간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앱 카탈로그나 애드온을 통해서 확장 용이한 측면이 또 강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저희는 애드온 기능이 있습니다. 애드온에서는 우리가 자주 사용된 소프트웨어들을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에 애드온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 메시라든가 모니터링, 로그 관리 등에 대한 것들은 저희는 애드온으로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원클릭으로 그러한 기능들을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입 사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산 솔루션 중에서 가장 금융권 사례가 저희는 많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실제 2019년부터 S은행이라든가 20년에 H카드 등 최근에 캐피탈, 증권사 등도 저희가 실제 저희 고객사인데요. 이런 금융권에서 도입한 이유가 대부분 비즈니스 민첩성이라든가 이런 확장성 확보를 위해서 칵테일 클라우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이제 파스 환경을 도입해서 바로 실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라든가 MSA로 바뀐다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실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일단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파스 환경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금융권이다 보니까 대부분 프라이빗 파스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파스 환경을 만들고 실제 이제 금융권 레거시 환경과 연동되는 사용자 연동을 하고 SMS 연동하고 그다음에 SR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제 승인 프로세스 태우는 이러한 형태로 환경을 갖추고 일부 아주 라이트한 시스템을 하나를 전환해보는 과제를 좀 했었고요. 즉 컨테이너화하는 거죠. 앞서 이제 식사를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냥 컨테이너로만 그러니까 그대로 전환하는 거죠. VM 기반에 올라가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냥 컨테이너화만 해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실제 이제 파스 환경에서 컨테이너의 무중단 배포라든가 빠른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고 일부 순차적으로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옮기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저희 금융권 고객사도 그때 당시에 프라이빗 파스 환경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일부 그러니까 실제 이제 금융권의 채널계거든요. 우리 카드에서 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앱인데 그 부분의 일부 카드 앱의 일부 서비스를 단계별로 전환하는 것들을 저희랑 같이 했었고요.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캐피탈도 실제 프라이빗 파스 환경을 구성하고 일부 코어 계획이긴 했습니다. 처리계의 일부 시스템의 워크로드를 파스 환경으로 한 30% 정도 처리하게끔 저희가 이제 구축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좀 더 확장하려고 올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저희가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인 칵테일 클라우드와 좀 사례 조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무 기술과 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오퍼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칵테일 클라우드는 사실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 테크놀로지 인프라 기반 위에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 통합된 형태로 저희는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델 테크놀로지스의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런 서버 스토리지 혁신 기술이 반영된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 그러니까 서버 스토리지 인프라를 갖춰주고요. 파워맥스라든가 파워스토어, 파워플렉스, 파워엣지라는 이런 인프라 위에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가 잘 통합된 형태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런 델 테크놀로지스와 저희 나무기술의 이제 이런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진단, 메이드 클라우드 구축, 뭐 교육 등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저희는 오퍼링을 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자 한다면 저희 쪽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쪽에 전문가들이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